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현지 시간 30일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무려 82일 만인데요. 신규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기존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270호의 경우 유엔 역사상 최강 제재라는 평가를 받으며 채택됐지만 민생 예외와 같은 몇몇 조항들 때문에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갈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신규 결의는 어떤 조치들을 추가했는지 대략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화 자금줄 차단의 핵심은 석탄 부문 제재가 되겠습니다. 안보리는 앞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에 있어서 연간 4억 870만 달러 혹은 물량으로 750만 톤을 수출했을 경우를 비교해 수익이 더 낮은 수치를 수출 한도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경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이 매년 11억 달러, 물량 기준 1,500만 톤가량의 석탄을 수출해온 걸 감안하면 신규 석탄 제재로 연간 7억 달러 정도의 삭감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동과 니켈, 은, 그리고 아연 등도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합니다. 이 같은 품목까지 수출을 금지할 경우 북한의 연간 수출액인 30억 달러 중 약 27%인 8억 달러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해 아프리카 지역 등에 판매해오던 조형물 역시 앞으로는 수출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결의안은 이미 해외에 머물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 수입을 목적으로 파견됐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주의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난 2270호에서 제외됐던 해외 노동자에 대한 항목이 신규 결의안에 비로소 포함된 겁니다. 자, 이번엔 북한의 대외 관계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우선 결의안은 회원국에 북한의 공관 규모를 감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나 불법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확인된 북한 관료 및 정부 인사, 그리고 군인 등의 입국과 경유를 회원국들이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결의안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 중 최초로 본문에서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은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는데요. 결국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불가분의 이슈라는 걸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핵과학이나 우주공학, 첨단 제조과학 분야 등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력이 금지됩니다. 또 북한의 고등 산업공학부터 전기공학, 기계공학 등 5개 분야를 전수하는 건 역시 금지됩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결의 채택 후 15일 이내에 이중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재래식 무기 명단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명단에 오른 품목은 향후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선박 제재 조치들도 살펴볼까요? 결의 2270호가 북한 선박의 회원국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촉구했던 데 비해서 신규 결의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선박의 외항을 인정해주거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도 모두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결의는 모든 북한 사람의 여행 수화물과 철도 및 도로에서의 북한 화물을 대상으로 엄격한 검색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달러나 보석을 비롯해 특정 품목을 밀수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이렇듯 지난 대북제재 결의의 허점을 보완하고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더욱 조이는 조치들로 마련된 신규 결의. 과연 김정은에겐 얼마나 큰 압박이 될까요?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엔 정말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NK나우 김가영이었습니다.